실장님 영장 심사 좀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실장님 혐의 설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자회견한 거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었나요? 실장님, 그 남북관계 때문에. 자, 김용남 의원님. 지난번에 서욱 전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데 이어서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구속입니다. 네. 우선은 영장 재판을 하는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의 입증 단계가 조금 최종적인 판결보다는 약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소명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릉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첩보의 삭제 지시 그리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이게 이제 범죄 혐의인데 그거에 대한 이릉의 소명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졌고요. 그렇게 법원의 1차 판단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재판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여기서 관건은 그러면 최종적인 이 소위 자진 월북몰이의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훈 안보실장의 구속으로 여기서 일단락을 짓느냐 아니면 더 윗선. 근데 사실은 더 윗선이라는 것은 아다시피 그때 청와대의 더 윗선은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중간에 비서실장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같은 실장급이기 때문에 안보실장 위에 비서실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엔 이 수사에 있어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이 서훈 안보실장이 지느냐 아니면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까지 더 올라가느냐 이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 의원님. 어제 이제 서 전 실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무려 10시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8시간 40분 걸렸을 때가 최장 기록이었는데 이걸 뛰어넘었어요. 그만큼 사안이 간단치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지난번에 정진상 실장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시간을 넘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넘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중한 것이고 검찰의 기세로 봤을 때 어저께 그 자료를 준비해 온 거 그 분량이나 질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실장선에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월북 판단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이 증거를 은폐하고 삭제하고 또 현재 위치에서 이미 실장을 그만둔 상황에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검찰의 주장과 그것을 받아들인 사법부의 그 입장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 난해한 사건이고 그런데 일단은 사법부가 인정을 했다는 점에서 좀 위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실장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더 윗선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박지원 지금 원장도 어떻게 보면 수사선상에 분명히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정말 일파만파 앞으로 전국과 우리나라를 뒤흔들 사건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저번에 이제 정진상 실장 구속됐을 때 법원의 구속 판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서훈 전 실장 구속됐을 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진상 실장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증거 인멸하고 도주 우려인데 그때 증거 인멸은 왜 그러냐면 이 증거 인멸은 그 당시의 증거라는 것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는 글쎄 그 사법부의 그 판단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지만은 도주 우려는 물론 중죄를 진 경우에 도주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주를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도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최측근이 도망가 버렸는데 그건 뭐 더 이상 보고 말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증거인멸은 지금 이제 이게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 국방부 이쪽에 있는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아무리 전직 실장이고 전직 국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을 재판부가 집어넣은 거에 대해서 이것 또한 제가 납득을 잘 못하겠어요.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도 도주 우려를 제가 납득을 잘 못하듯이 이것도 제가 좀 잘 수긍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이 구속심사 하루 전에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이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시 정부에서 정책 판단을 한 건데 그 정책 판단에서 사업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것을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여놓고 나서 도를 넘는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대부분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수사입니다.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잖아요. 윤건영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의 참전을 공식화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께서는 선을 긋고 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언급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안보실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니까 이제 그 입장을 밝힌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 책임이 있고 내 부하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평소 생각을 하셨더라면은 저는 감사원 조사부터 서면 조사에 의뢰를 그때부터 저는 협조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 적부심이 이루어지는 이 기간 안에 대통령이 저렇게 현안에 대한 참전은 저는 오히려 최고 통치권자로서 더 이상 내가 한 거니까 내 그 아래 참모들은 건들지 마라. 이런 식의 뉘앙스 혹은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진실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도 저는 좁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말하자면 문 전 대통령의 언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참전을 한 부분, 어디까지 참전을 한 건지 일단 검찰에서는 월북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가 서훈 전 실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언급돼 있지 않아요. 네, 적시되지 않았죠. 서 전 실장으로 최종적인 책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최종 판단할 것이니까 내 참모들에서는 죄를 묻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수사에 대해서 부당성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윤건영 의원도 최종 책임자는 해석이 된다는 취재인질의 해석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검찰도 해석을 하고 정치권도 해석을 하라고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메시지를 꺼낸 것으로 보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과거 정부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또 그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과거 정부의 수사할 때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 난 못 본 것으로 할게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나한테 책임 묻고 내 참모들한테 책임 묻지 말라는 식의 이런 입장문은 오히려 저는 이 사법의 영역에서 진실의 판단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자제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도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강한 표현까지 나왔는데 결국에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이 어떤 서훈 전 원장의 영장 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더 이상은 이제 이걸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걸로 봅니다. 저도 좀 이번에 이제 윤건용 의원 통해서 문 전 대통령 입장에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차분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SI라고 하는 특수정보죠. 줄이 한미연합 정보 자산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에 의해서 다 판단을 하는데 이게 지금 까발려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미국과의 정보 공유도 좀 우려가 됩니다. 현 정부가. 그건 차치하더라도.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SI 정보상에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 검찰이 주장하는 첩보가 삭제됐다, 은폐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 서훈 전 실장이나 입장을 들어보면은 다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도 이건 폐기할 수가 없는 거다. 남아 있다, 보존돼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지난 10월 26일인가요? 그 국정원이 국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또 결이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감사원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지만 국정원은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또 인정했고 또 합참보다 국정원이 먼저 알았다. 51분인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그렇지 않다. 감사원이 뭔가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어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우리가 있는지 몰랐다. 국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까지 얘기하는 현 감사원이 정말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이 문제를 좀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도 보시고 정치권도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6개월 만에 바뀔 거면은 정부가 바뀌고 판단이 바뀌려면 거기에 대한 따른 뭔가 명확한 물적 판단 증거가 제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 전 대통령도 정권 바뀐 거 말고는 판단의 영역이었는데 똑같다. 이러다 보면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번 수사가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신 의원님 이제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그리고 이번에 서훈 전 실장까지 해서 조금 전에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과연 이번 수사 범위 더 확대될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전적으로 검찰에 달려 있는데 검찰의 기세는 지금 굉장히 센데 일단 어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로서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로 봤을 때는요. 그러나 검찰이 언제 또 판단을 바꿀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사건이 매우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미 들어섰고 이 정책 판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겠다고 그러면요. 이제는 이 검찰을 제어하거나 자제할 수 있는 선은 저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다시 이것을 사법 판단을 받아보고 아주 굉장히 긴 법정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월북 판단이라는 정책 판단을 놓고 아마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증거 문제, 은폐했다, 삭제했다, 인멸을 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도 아마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겁니다. 어저께 검찰은 기자회견도 증거 인멸의 기도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은 도대체 증거 인멸을 그러면 뭐라고 보느냐라는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렵고 지난하고 아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는 거고요. 이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집권 내내 계속될 이런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이거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방금 이제 신 의원은 지금 이 법정 다툼은 상당히 복잡하고 지루하게 어렵게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검찰이 제시한 건 서훈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제시를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하려면 수사를 더 확대해야 되는데 서훈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로 제시를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선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더 높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런데 서훈 전 실장이 최종 결정권자다.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절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수사팀도 많이 절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행간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는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최종적인 책임자, 결정권자인 것처럼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대로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팀이 절제해서 내놓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암시를 던져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제할 수 없다. 예, 수사팀이 절제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그 윗선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안보 사안이다, 또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정책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당시 이대준 씨가 정말 자진월북을 하려고 했었느냐 아니냐 사실 확인의 문제거든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가고 조기에 그런 결론을 내리고자 일부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정책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략적 판단이었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거는 안보 사안 아니면 정책 판단의 영역, 판단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입장도 절제하고 있습니다만 절제하던 마음을 바꿔서 정말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고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이게 쟁점이 참 만만치가 않은데 과연 어떻게 수사로 풀어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